현대 표준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가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하며 그 동력인 암흑에너지는 일정한 상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암흑에너지가 지난 45억 년 동안 약 10% 정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제시돼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암흑에너지 분광장비 프로젝트 공동연구팀은 전 세계 70여 개 기관에서 모인 9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협력체입니다. 2021년부터 본격 가동된 DESI는 미국 애리조나주 키트피크산 정상에 설치된 5,000개의 광섬유 로봇 망원경을 통해 3천만 개 이상의 은하와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특히 우주 초기 중입자가 일으킨 파동, 중입자 음향 진동을 우주자로 삼아 은하 분포 패턴과 팽창 속도를 추적해왔습니다. 표준 모형에서 암흑에너지는 변치 않는 값으로 설정돼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된다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DESI 관측 결과 암흑에너지 밀도가 지난 45억 년간 약 10%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암흑에너지가 상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주는 이전 예측만큼 빠른 속도로 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우주 진화 이론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연구팀은 이미 지난해 1년치 데이터를 토대로 암흑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는데 이번에는 관측량이 훨씬 많은 3년치 자료를 통해 이를 더 뒷받침했습니다. 물론 아직 표준 모형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7년간 추가 관측을 진행한다면 암흑에너지가 과연 변동하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2023년 발사된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과 올해부터 본격 가동될 칠레 베라루빈 천문대 역시 우주의 팽창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들이 DESI와 함께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흑에너지의 성격이 규명되면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리포트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로 선정돼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경쟁, 비싼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스트레스 수준이 늘 최고치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의 보험사 윌리엄 러셀이 발표한 스트레스 받는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물가, 자살률, 성소수자 안전지표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37개국 중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수치와 성소수자 안전도가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상위권 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10만 명당 자살률 역시 가장 높아 전체 점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포르투갈과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은 오염도와 성소수자 관련 제도가 양호해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윈 한국갤럽 글로벌 조사에서는 한국이 39개국 중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1%에 그쳤지만 가끔 느낀다와 자주 느낀다를 합치면 높은 편이긴 해도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우울증 유병률 역시 조사 시점과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울증 유병률을 보였다는 통계가 있는 반면 다른 시기 자료에서는 중간 이하로 집계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자살률만큼은 OECD 회원국 중 꾸준히 최상위권이라 삶의 만족도 역시 평균 대비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감소 추세지만 자살률은 높아 사회적 안전망 보완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와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육 경쟁, 경제적 부담,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이 맞물린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척수마비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척수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 4명이 뇌와 척수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통해 다시 걷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푸단대학교 자푸민 교수 연구팀은 최근 임상시험에서 3중 통합 뇌척추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술은 뇌와 척수에 전극칩을 이식해 손상된 신경 경로를 우회하고 신체 기능을 재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24시간 이내에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고 몇 주 만에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환자는 신경 감각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번 임상시험의 첫 환자는 34세 남성으로 2년 전 3m 높이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8일 4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을 통해 뇌 운동피질에 직경 1mm 크기의 전극칩 2개를 이식받았습니다. 수술 후 24시간 만에 양쪽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었고 2주 뒤에는 오른쪽 다리로 장애물을 넘으며 보조기를 이용해 5m 이상 걸었습니다. 이 환자는 발이 따뜻하고 땀이 나며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연구진에게 전했습니다. 이후 2월과 3월에 걸쳐 수술을 받은 나머지 3명도 모두 보행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자프민 교수는 과거에는 고급 의료 장비를 해외에 의존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로 독자적인 뇌 척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식 후 3년에서 5년간 재활훈련을 병행하면 환자의 신경이 재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장치 없이도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3개의 칩을 이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침습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칩 하나로 통합하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도 비슷한 목표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뉴럴링크가 로봇 팔다리 같은 외부 장치를 연결해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 연구진은 마비된 신체 자체를 되살리는 데 성공해 한 단계 앞선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중국 내 374만 명의 척수 손상 환자와 매년 9만 명에 달하는 신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북한에서 만성적인 식량 불안이 이어지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3월 18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평균 45.5%에 달했습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치로 약 1,18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식량 증산에 힘쓰고 있지만 노후한 인프라와 기술 부족, 자연재해, 그리고 투자 부재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민간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유통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면서 식량난이 더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건과 위생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을 결핵 고부담국 30개국 중 하나로 지목한 점을 언급하며 영양실조와 추운 날씨 노출로 결핵 발병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전 96%를 넘던 접종률은 2021년 중반 42% 이하로 줄었고 2022년에는 주요 질병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아동기금의 지원으로 8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12만 명의 임산부가 접종을 받았지만 여전히 보건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가정의 52%가 배설물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사용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로 인해 설사병 등 공중보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원을 무기 개발과 군사 운영에 집중하고 국제적 협력을 외면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국가의 북한 주재대사관이 업무를 재개했지만 유엔 등 인도주의 구호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적 고립이 식량과 보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